여러분, 지난 10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 허가라는 강력한 규제를 걸었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경우 이번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토어제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들의 풍선 효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은 거래가 위축될 거라는 데에도 대부분 같은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거래를 위축시켜 가격이 하락한다는 쪽과 매물 감소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될 거다라는 전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번 10월 15일 발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 풍선 효과로 인해 수요자들이 몰릴 만한 7개 지역과 그중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만한 지역 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지역별 어떤 아파트가 좋을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과연 거래가 위축되어 가격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망에 대해 제가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규제로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첫 번째 지역은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게 됐지만 오히려 서울에 더 가까운 구리시가 이번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서울 동부권이 상승률 자체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고 미리 지정한 거기 때문에 구리시까지는 포함하지 않은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시도 여전히 지난 6.27 대책에서 매매 과정에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들이 계속 유입될 만한 아파트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당연하게도 8호선 라인 주변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들입니다. 경의중앙선만 있던 때는 강남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작년 8월 잠실로 가는 8호선이 연장 개통돼서 실수요자들의 유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8호선이 개통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리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8호선 라인의 송파구와 성남시로부터 인구 유입이 늘고 있어서 8호선 개통 수혜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신분당선이 개통된 후 본격적으로 죽전과 풍덕천의 가격이 역전되고 점점 가격이 벌어진 것처럼 투자 수요가 빠진 실수요장에서는 먼 미래의 교통 호재보다 당장 실현된 교통을 보시는 편이 훨씬 상승률이 높을 거라 예상됩니다. 마침 이번 규제로 인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 중랑, 광진, 강동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LTV 40%밖에 나오지 않지만 구리시는 여전히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돈 2, 3억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찾기도 힘든 4,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해야 하지만 구리에서는 6억에서 최대 10억짜리 아파트까지도 매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8호선 라인 주변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많지만 아직 6, 7억대 가격에 머물러 있어서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까지는 해당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10, 15 대책의 풍선 효과 첫 번째 지역은 구리시였습니다. 다음에 나올 지역들도 비슷한 논리로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들부터 봐야 되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은 바로 화성 동탄입니다. 동탄 신도시는 아마 다음 규제에서 가장 먼저 타겟이 될 만한 지역입니다. 동탄은 평당 1,000만원대부터 4,000만원대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 뿐입니다. GTX-A가 있는 동탄역이나 동탄 호수공원 같은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수록 여기에 가까울수록 비싼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고르면 베스트입니다. 만약 현금이 조금 부족해서 동탄 2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가야 한다면 같은 돈으로 차라리 동탄 1에서 인동산 라인이 들어오는 아파트들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동탄 2보다 현재 입지가 좋진 않더라도 동탄 1 안에서는 선호하는 아파트여서 가격 상승률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공원이나 학원가, 병원, 상권 이용 같은 편의성 면에서는 동탄 1 중심이 동탄 2 외곽보다 훨씬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지역은 바로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 면적은 엄청나게 넓지만 이 중에서도 다산 신도시는 가장 선호하는 생활권입니다. 1순위는 다산, 2순위는 바로 별내가 되겠죠. 앞에서 본 구리시와 8호선으로 연결된 배후 주거지이지만 주거 환경만큼은 노후된 구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가 서울 동부권이자 주요 일자리에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주변에 경쟁할 만한 곳이 없는 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가 조성된다고 해도 다산의 입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다른 3기 신도시들이 주변 지역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과 달리 여긴 배후 수요가 탄탄해져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뻔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다산에서도 역시 실수요가 가장 먼저 찾게 될 곳은 역에 가까운 곳이겠죠. 대장 입지가 여기 진건지구이지만 가격대가 높아 접근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존 도심인 도농역 주변 플루리움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댓글로 문의가 있어서 답을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번째인 남양주까지 봤고 다음은 용인 기흥입니다. 기흥은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이 바로 구성역 주변입니다. GTX-A 구성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얼마 전 경기주택공사가 용인 플랫폼시티의 설계 공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라는 강력한 호재를 앞둔 상황입니다. 게다가 동탄보다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유로 한정거장 차이인 판교의 집값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구성역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는 평당 1000만원대 후반에서 20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GTX-A 위아래 지역인 판교, 동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구성역 주변에서 접근할 현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2순위로 봐야 할 곳은 기흥역 주변, 3순위로는 분당선 상갈역 주변입니다. 상갈역 주변 아파트들은 평당 1000만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고 20평대 방 3개짜리 역세권 아파트가 아직까지 4억대에 머물러 있어서 1억 5천만원이 안되는 현금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풍선 효과를 기대할 만한 지역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은 4개 구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유일하게 토어제에서 제외된 곳이 권선구입니다. 수원에서 원래 권선구, 서수원이 그리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지만 이번에 묶인 수원 장안구나 팔달구와 입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원의 영통을 제외한 비슷한 입지 3곳의 수요가 유일한 비규제 지역인 권선구로 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권선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구운동 또는 호매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운동은 최근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강남 접근성이 극대화되고 뒤이어 한정거장 차이인 광교의 수요를 일부라도 흡수할 만한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운역 역세권이 될 동남 아파트는 1987년식의 380세대로 규모가 적지만 용적률 130%의 뛰어난 사업성을 가졌습니다. 현재 관리처분 인가 단계로 앞으로 약 4-5년 뒤 힐스테이트 440세대로 거듭날 예정이라 이 부근의 생활권을 가지면서 초기 현금 여력이 적은 분들이 관심 가져 볼 만한 아파트입니다. 장안구와 팔달구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재건축 매물을 매수할 수 없어진 반면 이곳은 이번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어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매가 2억대여서 앞으로 분담금을 감안하더라도 화서역 신축 가격을 추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서호, 1월 저수지 같은 자연환경도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 시세를 형성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6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원래 안양시에서 좀 더 선호하는 입지는 4호선이 흐르면서 평촌을 품고 있는 동안구입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이번 규제에 포함돼서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져 대출을 활용해도 현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만안구는 1호선 라인에 있어서 강남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금천 가산 디지털 단지, 신도림, 용산과 서울역 같은 중심지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방금 나열한 곳에 직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봐야 할 곳이 바로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만안구에서 주목할 단지로는 1호선 안양역 주변 구축 아파트인 삼성 레미안이 있습니다. 소득 대비 아파트 값이 저평가인지 판단하는 가격 분석 차트를 보면 삼성 레미안의 30평대 현재 가격은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억대인 가격이 8억 후반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7번째 지역은 바로 4호선 라인 1기 신도시 막내격인 3본을 품고 있는 군포시입니다. 평촌이 토어제로 묶인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2억 이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3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2억으로 평촌에서는 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지만 3본에서는 최대 6억대 아파트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GTX-C가 들어올 금정역 주변 그리고 4호선 3본역 주변이 가장 먼저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호재를 가진 금정역보다는 현재 실거주하기 좋은 3본역 주변이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거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기존에 토어제로 지정되어 있던 강남 3구와 용산입니다. 족쇄로 묶인 상태에서도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제 대부분이 똑같은 족쇄로 묶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달리기 시합을 하더라도 좀 더 피지컬 좋은 우량주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토어제로 묶인 상황에서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이 다시 갭을 벌리고 그 다음 마용성을 비롯한 중고가 아파트들이 갭을 메꾸는 방식으로 시장을 순환해서 상승 온기가 돌게 될 겁니다. 한동안 규제하기 힘든 지방 아파트 시장에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겠죠. 대내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금리는 앞으로 오르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규제로 매물은 줄어가는 상황이라 기축 아파트 공급은 부족해질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더더욱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세에 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지역 내에서 최소한 이 영상이 끝난 시점만큼은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하셔서 어떤 아파트가 괜찮은지 직접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관심 지역 안에서 어떤 아파트가 가장 괜찮은지 우선순위를 나열해주는 아파트 서처 AI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만약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다음 전세 만기가 3-4개월 앞으로 다가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을 모두 입력해서 내게 맞는 맞춤형 아파트 3곳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디가 최선인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매물은 어디인지 클릭 몇 번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서처였습니다.